안녕하세요. 고령편에 이어서 바로 안동으로 가려다 이곳 상주를 거치고 가기로 했습니다. 고령 박씨 편에서 다시 안동 김씨 편으로 가려다 중간 구분선의 필요로 이곳 상주 이씨 지역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상주 이씨 시조 이민도는 중국 농서 사람이다. 그 뒤 본관을 상주로 바꾸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농서 이씨 문제입니다. 모화사상과 문벌숭상 풍조로 중국 성과 군현을 한국 성씨 관양에 차용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씨는 어느 본관을 막론하고 농서 이씨로 칭했는데 조선시대에 중화사상이 고조되면서 성관 유래를 중국에서 구하는 풍조로 이어집니다. 특히 후기 때, 조선 후기 때 그러한 현상이 강화됩니다. 즉 농서 이씨설은 근거 없는 설이라 하겠습니다. 이씨도 중국계가 아니라 한국계죠. 일반적으로 이씨는 한국계입니다. 당장 경주 이씨가 한국계죠. 아무튼 해서 오늘은 상주 이씨 지역에 왔습니다. 경주와 상주, 경주는 고려 때 경상,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상도청지였고, 상주는 조선 초기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200년 동안 경상도청지였죠.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경주와 상주를 합쳐서 경상도라고 합니다. 고려 충수강 원년, 고려 말 충수강 원년에 경주와 상주의 머리끝 글자를 따서 경상도라고 합니다. 이후 조선조에도 그대로 시행되어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안동 태사묘 편에서도 말했지만 현대 한국기원은 여말선초란 거, 고려 말까지는 경상도 가명이 경주에 있었지만 조선 태조 원년인 1392년에 이곳 상주로 옮깁니다. 신라문화 중심지 또한 이 충렬왕, 공민왕 등 고려 말 이후에 안동으로, 그러니까 이곳 경북 북부 지역으로 이동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선 태종 8년인 1408년까지 4명의 경상감사가 상주 목사를 겸합니다. 태종 13년인 1413년에는 전국을 8도로 나누는데 이것이 조선 8도죠. 당시에 조선 초기 당시에 상주 관할 경상도는 오늘날 부산, 대구, 울산과 경상남북도를 포함한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조 34년인 1601년에서야 경상감령이 남하하여 지금의 대구로 최종 이전됩니다. 흥미로운 건 위치인데요. 상주 고속터미널은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운행합니다. 전라도 명칭, 전라도, 전주와 나주를 합친 지명이죠. 전북에 전주가 있고 전남에 나주가 있습니다. 전북에 하나, 전남에 하나 있죠. 반면에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를 합친 지명으로 둘 모두 행정구역상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에 몰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상 진주도라 불리다가 경상도가 된 것인데요. 경상 감명의 이동지가 경주에서 상주로 그리고 대구로 옮겨가는 과정은 신라에서 고려 조선을 거쳐가는 또 하나의 루트라 흥미가 있습니다. 예, 항상 역사에선 중간 과정을 빼면 안 됩니다. 예, 알 건 알아야죠. 그래서 이곳 상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신라사나 조선사보다 고려사에 가장 낯설어 하듯 경주와 대구는 체감적으로 잘 알아도 이곳 상주는 낯설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경북 북부지대는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인구는 적지만 역사의 고장이다 는 말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자, 이곳은 상주에 있는 왕산 역사공원입니다. 왕산은 신라 신문왕 때 상주성을 쌓고 지역의 중심지로 삼은 곳입니다. 고려말 홍건적 침입 때 공민왕이 이곳에 피난해서 상주목 관하를 임시 행궁으로 삼으면서 왕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조선 개국 당시 이곳은 경상감령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상주목 관하를 둘러싸던 상주 읍성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요. 관하 건물 중에는 문루인 태평루와 객사인 상상관이 북천 임난 전적지로 옮겨져 관하 건물 중에 하나이던 지금 보시는 이곳 향청만이 상주 도심 내 원래 자리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옮겨졌고 여기 이 지금 보시는 여기만 원래 자리 향청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이 원래 조선시대 때는 다 상주 중심지였던 거죠. 그러면 이 향청 건물은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느냐? 근대 일본 시대, 조선 이후 근대 일본 시대 때 군청 관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원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시대 때 왕산 이름을 앙산으로 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왕산으로 바꿨습니다. 역시 고려와 일본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본 말고 다시 고려로 돌아간 거죠. 이 태조 원년부터 1592년까지, 그러니까 1392년부터 1592년까지 경상감령을 했던 곳이 이곳 왕산입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왕산을 영산으로 여기는데 1617년 창석 이준 선생이 왕산과정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왕산은 상주에서 인재가 많이 배출된 곳이기 때문에 일명 장원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게 장원 지역을 대표하는 산이건만 높이는 불과 해발 50m도 채 되지 않는 낮은 도심의 뒷동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경주이씨나 상주이씨나 고조선 진안 출신의 유민들입니다. 중국 진안 제국에서 온 이들과 고조선 유민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한이 중국의 한의 대항마로 생긴 용어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회를 뛰쳐나와 종교개혁
1세대로 자리 잡은 것과 그 경우가 유사합니다. 한민족은 중국의 한족을 눌러야 되는 필사적, 사명적, 숙명적 입장인 것입니다. 이제 곧 개봉 예정에 있는 나란 말싸미, 그 영화에서도 저번 고령편에서 지난번 얘기했던 성광호가 또 나왔는데 이번엔 세종역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고편에 뭐라고 합니까? 짧은 30초짜리인가요? 1분짜리인가? 예고편에서 나는 중국을 능가하고 싶다. 능가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그게 뭐 실제 역사에 그렇게 그대로 말이 적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또 재미를 위해서 더 추가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중국은 뭐 1000년이 가도 글자 못 만든다. 백성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렇게 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러한 글자를 중국은 1000년이 지나도 만들 수 없다. 어쨌든 그 트레일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한민족은 중국의 한족을 눌러야 되는 그 필사적인 그러한 역사적 사명과 숙명이 있는 거예요. 현재 한국은 해체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과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받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좋든 싫든 자기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는 팩트대로 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아마 한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자, 이상 상주 20편이었고요. 다음은 다시 안동김씨 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들렀을 때 그 이스라엘 홀론 공원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왔어요. 무덤 김방경 묘소만 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다시 가서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현재 그 이스라엘과 이렇게 결연 맺은 도시가 안동하고 인천 두 군데뿐이에요. 나중에 또 다시 상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안동편 다음은 이제 인천편인데, 인천은 그 현대 세속 루트,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세 번째로 대한민국 도시 중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이제 결연을 추진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인천이었어요. 그 한국당, 그러니까 지금 보수 때, 그때 인천광역시장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결연 된 거고, 2000년 서기 2000년부터.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이어서 서기 2000년에 이제 인천이 했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안동이 이스라엘의 홀론시와 결연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은 안동이고 그 다음 편은 인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